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 W 치과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설측 교정이 뭔가요? 이렇게 생긴 브라켓이 저 안쪽에 붙을 수 있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아 뒷면에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나오는 거. 그래서 치아 뒷면에 붙여갖고 와이어를 치아 뒷면에 걸어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혀에 걸리고 위에 걸리니까 불편하겠죠. 그리고 앞쪽에 붙여놓는 것보다 잘 떨어지고 그럼 다시 붙이고 와야 돼요. 사실 브라켓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시면 와이어 끊어지거나 브라켓 뜨거나서 중간중간에 오시는데, 그래서 교정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오시지만 중간에는 뭐 가끔씩 오실 일이 생기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교정을 해봤는데 저는 앞쪽으로 해서가지고 설치하면 어떤 원장님들은 추천하지 않으시기도 하고요. 청소하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장점은 아주 심리적으로 중요하신 분들, 뭐 아나운서다, 계속 말해야 된다, 근데 절대 보이면 안 된다, 그러면 설치으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투명 교정 하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설측으로는 아무래도 효과가 앞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설측을 해서 약간 아쉽게 끝났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뭐 원장님은 상의해 보셔야 되는데, 설측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설측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바로 앞쪽에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원장님 말씀 들으시면 돼요. 투명 교정보다는 브라켓 장치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치로 하셔야 되고요. 투명 교정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속 우겨서 하시면 보통은 결과가 안 좋아요. 돌출립도 같은 방식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아래턱이 튀어나왔던, 아래턱이 들어갔던, 위턱이 튀어나왔던, 위턱이 들어갔던, 그냥 교정 갖고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이 많으면 교정으로 안 돼서 턱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CT 찍어보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4개 뺀다고 해서 뭐 당겼다고 해서 이걸 했을 때 최대 갈 수 있는 양 이런 걸 다 계산했는데, 계산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에서 다 보여주시거든요. 보고 나서 오케이 하면 그까지 하는 거고, 나는 수술은 절대 하기 싫다, 근데 교정해서 최대한 좋아지고 싶다, 그럼 그까지 맞추는 거죠. 그냥 이만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돌출된 거는 이만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가 전체적으로 뒤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각도만 세워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뒤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뼈가 막 튀어나오거나 뼈가 들어가서 내야 되면 턱 잘라서 턱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까지는 교정으로 거의 커버가 가능한데, 교정으로 안 되는 양이다 그럼 수술을 해야겠죠. 교정 장치마다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와이어로 하는 교정은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첫날은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를 다 뽑는 느낌이죠. 브라켓 붙여놓고 이렇게 얘들이 이를 막 당기니까 그냥 몸살 난 느낌이에요, 여기. 그래서 막 우는 분도 계세요, 첫날. 아파가지고. 이를 막 강제로 당기는 느낌이니까 아프죠. 철이 있으니까 철에 입술이 까이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막 옛날에 왁스 같은 거 줬어요. 막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입술도 적응하거든요, 장치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입술도 막 긁혀서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장치에 긁히는 거, 장치의 이물감 뭐 이런 거 불편하고요. 그런 통증 때문에 투명 교정을 선택하는 분도 많나요? 투명 교정도 아파요. 투명 교정이라고 안 아프겠어요. 이를 당기는데 계속 끼고 있으면 아파요. 근데 투명 교정은 아프면 안 낄 수 있죠. 투명 교정도 와이어만큼은 아닌데 아예 아무렇지 않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를 당기는 느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투명 교정은 이동량이 적으니까 와이어처럼 그렇게 막 세게 당기진 않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투명 교정도 당연히 불편하죠. 왜냐면 교정 끝나고 무조건 그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걸 주거든요. 잘 때 끼고 자라고, 안 움직이게. 근데 그거 끼시는 것도 아마 나중에 다 안 끼시거든요, 불편해서. 그래서 그 옥조에는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투명 교정 장치도 아예 안 아프지는 않고 그냥 그 기분 나쁜 느낌은 있겠죠. 교정 기간은 교정 장치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장치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도 끝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걸리고 3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면 몇 년씩 걸리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에 따른 거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앞니 살짝 모으려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잠깐 했는데 석 달 만에 했는데, 석 달 하는 대신에 이가 하나 죽었거든요. 빨리 하는 대신에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빨리 하려고 빨리 했더니 이가 하나 색깔 변색됐거든요. 죽었거든요. 신경치료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꼭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상담하셔서 안전하게 내 케이스에 맞춰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빨리 하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아니에요. 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오히려 잘 움직여서 단축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또 안 움직여서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케이스 보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이가 잘 움직여서 빨리 끝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있어서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처음에 약속했던 시간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어. 어떤 분들 1년 반 얘기했는데 3년 넘어가신 분도 봤고 2년 얘기했는데 1년 만에 끝나시는 분도 봤고 그래서 치료라는 게 해보지도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고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가 한 개 나빠질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길게 잡으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조금 변형하는 거 급속 교정한다고 해서 몇 주 만에 끝날 것 같아 뭐 그러면 그때 되겠죠. 코 밑에 있는 이 땡겨갖고 여기 내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꽤 오래 걸리겠죠. 교정 중에 피해야 될 음식도 있나요? 견과류 좀 보면 이렇게 껍질 같은 거 많잖아요. 껍질 같은 거 많이 생기는 거, 잘 끼는 거, 찐득찐득하고 이런 건 아무래도 장치에 많이 붙고 달달하고 뭐 끈적끈적한 것들이 좋진 않겠죠. 아무래도 교정할 때 그래서 충치가 많이 생겨서 교정 끝나고 나면 충치 치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청소하기가 청소 용이성이 좋지 않아서 피할 음식이지 사실 못 먹는 건 없어. 교정한다고 못 먹는 게 어디 있겠어요. 끈적끈적 이런 게 막 교정 사이에 끼고 막 이런데 청소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못 먹는 건 없어요. 다 먹을 수는 있어요. 저도 와이어 걸었을 때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었는데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렇죠. 뭐 다 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피하게 되죠 그런 건. 예. 교정 중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면 치료는 가능한가요? 상관없어요. 잇몸 치료는 잇몸이니까 하는 거고 충치 생기면 충치 치료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면 크라운 치료 안 하고 교정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긴 하는데 대신에 임시차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결국 뭐 다 할 수는 있죠. 진행되는 충치면 다 치료를 하죠. 놔두면 더 썩을 테니까. 교정 중에 칫솔질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교정용 칫솔이 따로 있어요. 뭐 틈새 같은 데 다 청소할 수 있는 칫솔이 따로 있고 뭐 치과에서 배우면 되는데 워터픽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물을 세게 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다 물을 쏴서 다 없애주고 낀 거 다 없애주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도구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죠. 인비절라인이라는 투명 교정 장치가 유행하고 있어요. 인비절라인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장점은 안 보이는 거죠. 끼고 있어도 티가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뺄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이죠. 잠깐 정말 중요한 자리고 사진 찍히는 자리라면 투명 교정 장치도 보일 테니까 빼고 싶겠죠. 그럴 땐 빼고 사진 찍으시면 되니까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장치 교정에 비해서는 힘을 세게 못 주니까 시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꼈다 뺐다 하는데 이건 너무 환자 의존적이죠. 환자가 안 끼면 교정이 안 되니까. 근데 환자는 병원 가서 컴플레인하니까 의사도 힘들고. 근데 안 끼면 교정이 안 되겠으니까 끼는 게 힘들죠. 생각보다. 뺄 수 있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뺄 수 있으면 빼버리시니까. 원래 20시간씩 뭐 이렇게 끼고 있으라 그러는데 사실상 다 끼고 있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빼고는. 네, 그게 귀찮으실 뿐이고요. 끼고 있으면 생활할 때 아무래도 발음이나 이런 거 할 때 불편하긴 해요. 교정 장치에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건 비슷하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거의 인비절라인이나 투명 교정으로도 이제는 그냥 교정할 때 하는 거 거의 다 할 수 있으시니까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에 돈을 많이 들지 않거든요. 교정은 보통 진단받으면 아마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막 보여주시니까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시면 외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뭐가 더 좋아지는지 듣게 되시니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받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하고 무슨 장점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왜냐면 개인의 만족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구강 모습이 너무 불만족스럽다 하시면 당연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씹는데 불편하거나 내가 봐도 치열이 바르지 않아서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고 불편한 게 있고 뭔가 씹힐 때도 좌우가 뭔가 불균형이 있고 이러시면 나중에 뭐 턱관절도 나빠지고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의 니즈가 있어야 돼요. 일단 치과에 오셔서 사진 찍고 여러 가지 분석을 받아보시면 이 정도로 하면 본인이 필요한 외모든 저작 습관이든 뭐 교합이든 뭐든 간에 불만족스러운 뭐 불편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해소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때 병원 와서 그걸 말씀드리고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해결책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정이라면 교정을 하는 거고 그게 보철이라면 보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난 교정을 하려고 이런 건 없어요. 누가 봐도 부정교합에서 교정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 안 하고서는 정말 많은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적당할지는 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의 니즈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니즈를 가지고 병원 가서 그 니즈를 말씀드리고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뭐 교정을 해야 될지 뭘 할지 밝혀질 겁니다. 원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